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좀 데이터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좀 더 재밌어졌죠, 그죠? 자, 오늘은 선형 모델인데 선형이 뭐냐? 말 그대로 선이에요. 선으로 이루어진 거. 선으로 이루어진 거.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저런 거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온도가 얼만큼 올랐을 때 아이스크림 뭐가 팔린다든가, 뭐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하고 바다를 찾는 사람이 뭐 여름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냐, 습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냐, 뭐 그런 건데, 이것도 지난주에 막 그림 표현하고 이런 것처럼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수업 때도 제가 항상 하면서 여러분 그 재밌지 않나요? 얘기하면 전부 다 가만히 있었는데, 예, 반응을 볼 수 없으니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선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선형으로 표현하기 위한 부적절한 데이터가 다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기온하고 기온을 x로 하고 방문자 수를 y로 했을 때, 지난번 했던 거요.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y는 1000 곱하기 x 더하기 200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기온이 마이너스가 됐다, 음수가 되면은 방문객 수 자체가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일반성을 띠기에는 아주 부족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수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죠, 그죠? 지수로 했을 때, 자, 기온이 10도 오를 때마다 방문객 수가 2배로 증가한다는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화 선형 모델, 그리고 GLM, LM 함수 지난주까지 했죠. 이제 GLM인데 GLM을 할 거고요. 그리고 범주형 변수, 그리고 모델의 통계량 해석하는 건데, 이것도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 얼굴 크기 이 정도면 되죠. 제 얼굴 보려고 뭐 수업 듣는 건 아니니까. 자,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예측을 하는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선형 모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을 보는 거예요. 자, 기온이 2배 오르면은 판매량이 2배 오른다라고 모델을 하게 되면은 20도에서 40도가 될 때 판매량이 2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은 27도에서 30도로 증가하면은, 우리 이거 뭐 저희 집 얘기니까 27도에서 그냥 30도까지만 올라가더라도 2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도의 2배가 아니고 3도가 오를 때마다 판매량이 2배가 올라간다. 이 가정이 더 맞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데이터를 우선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하는데, 아이스크림을 팔면서 열흘간의 기온 그리고 판매량을 기록해서 데이터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온에 이렇게 있었을 때 각각의 판매량을 했고요. 그리고 그 판매량에 대한 거를 여기 입력을 넣습니다. 플롯을 딱 보게 되니까 일직선이 안 되죠, 그죠? 일직선이 이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선형에서 크게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도 일반화 선형 모델이 필요한 거고, 또 다른 거. 자, 보시면은 반응 변수가 두 가지 값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고 환자와 정상을 구별하는 거예요. 자, 뭐 아니면은 농장에 따온 과일을 상품 하품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값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선형이 돼야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선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정상, 비정상, 환자 정상, 환자 정상이니까 환자가 환자가 아닌 거, 그리고 상품 하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쳐져 있는 거를 제가 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할인율에 따른 이익입니다. 자, 머플러 판매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 가판에서 목도리를 팔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5만 원이면은 0이고, 5만 원 미만이면 0, 넘으면 1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2, 4, 6, 8, 10 디스카운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득이 어떻게 나는지 0, 0, 0, 1, 1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머플러라는 데이터로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디스카운트와 프로핏 해가지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롯을 볼 거야. 뭐 플러 뭐 점 찍어라 이렇게 했죠. 그런 다음에 라인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뜨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런 식으로 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끊죠. 못 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적자 그러면 이제 얼만큼 왜 못 끊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한번 그어 볼 거예요. 못 끊는지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머플러에 관련된 거를 LM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었죠. 프로핏에서 디스카운트 그리고 데이터는 머플러에서 가지고 올 거야. 네, 그 다음에 코사인 집어넣고 PT 지난주 다 했던 거죠, 그죠? 오차 범위부터 해가지고 다 계산됐죠. 그러면은 훈련집합을 딱 보여줘요. 그럼 플롯을 해가지고 AB 라인을 딱 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어지고 어때요? 얘 같으면은 오차가 엄청나죠, 그죠? 얘들은 뭐 마이너스 오차까지 나고 이런 식의 이제 큰 오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이런 뭐였어요? 순이익이 5만원 미만했을 때 0, 5만원 이상했을 때 1로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이거를 선형 모델로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받았을 때 어떤 그러니까 모델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가지고 눈에 띄게 할 때 어떤 게 더 적절한 건지 그걸 또 정하는 것도 아주 어렵단 말입니다. 어렵진 않고요. 사실 보면 알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월급 오르는 거는 사실 이게 맞는데 이거 머플러 같으면 0하고 1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환자가 아닌 사람, 상품, 하품 둘 중에서 하나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끄어진다든가 그러겠죠. 자, 그래서 오차를 보게 되면은 엄청나죠, 그죠? 예. 그래서 MSE 같은 걸로 보게 되면은 숫자 엄청 높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우선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는 0하고 1만 가지고 오는 거죠. 0하고 1만, 그죠? 5만원 이하였을 때 0, 5만원 이상 했을 때 1 이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다 값을 더 추가를 합니다. 값을 여기 데이터를 더 추가하니까 어때요? 값이 점점 올라가죠, 그죠? 네. 보시면은 데이터를 더 추가를 했죠, 그죠? 디스카운트 1, 5, 12, 20, 30 이 5개의 할인율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오차를 확인한 다음에 선을 그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쫙 올라가죠. 나는 0하고 1만 데이터만 넣으면 되는데 값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30 했었을 때 4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모델링을 잘못 선택을 하면. 그러면은 이때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 LM을 통해 가지고 LM을 통해 가지고 했지만 이때 이제 일반화 선형 모델을 할 때는 GLM이라는 함수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GL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플러 판매 데이터에다가 GLM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달라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GLM하고 패밀리는 바이노말 요것만 딱 요것만 딱 넣으면 끝이에요. 요거 두 개만 넣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다 똑같아요. 자, 이거 뭐냐면 바이노말 옵션이 뭐냐면은 반응 변수인 프로핏이 두 가지 값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은 두 개밖에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바이노말이에요. 바이노말. 이해되시죠? 값은 두 개밖에 없다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선언해 주는 거. 이게 바이노말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옵션이 있겠죠?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했습니다. 이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고 G는 GLM 일반화 선형 모델을 할 거야. 프로핏에서 디스카운트 데이터는 플로에 있고 패밀리는 바이노말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값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이제 계산을 하죠. 필터도 해가지고 했죠. 지수로 표현됩니다. 지수로 표현되는 거예요. 지수로 표현되는 거니까 0에 가까운 수가 되는 거고 얘는 1점 요것도 지수죠. 지수인데 해보니까 1에 가깝고 0에 가깝고 1에 가깝고 그럼 뭐예요? 0하고 1만 값이 있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오차라든지 이게 계산이 나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플롯으로 그림을 봐야 되겠죠. 자, 플롯으로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플롯으로 해가지고 머플러를 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라라고 얘기하니까 어때요?
한 7쯤에 해가지고 선이 이렇게 수평으로 거의 수평이 아니고 수직으로 거의 좀 돼 있죠, 그죠? 근데 살짝 꺾여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7을 그 디스카운트 한 7개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순이익이 5만 원 이상이 나온다.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딱 그어진 거죠. 어때요? 이거를 활용하면은 선형이 아니고 일반화 선형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은 순이익이 5만 원 미만, 이쪽은 5만 원 이상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5, 1, 5, 12, 20, 30 데이터를 이렇게 넣습니다. new d 새로운 데이터를 넣습니다. 디스카운트에다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proceed 한 다음에 자, 계산을 해서 보여줘 해요. 그럼 지수로 표현이 되네요. 그죠? 지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여기는 1과 가깝네요. 그죠? 얘는 0이랑 가깝네요. 마이너스니까. 자, 그런 다음에 그림을 싹 그려줍니다. 그림을 딱 그려주면 어떻게 돼요? 플롯 해가지고 그려라, 그림 그려라. 그런 다음에 레스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p 사실은 뭐 요 위에 거는 그냥 그대로 그린 거니까 놔두고. 자, 레전드는 뭐였어요? 레전드 우리 중간고사 전에 배웠죠. 이렇게 범주 적어주는 거죠. 범주는 바텀 라이트, 바텀 밑에 오른쪽에 그림 그리고, 레전드는 트레인 데이터랑 뉴 데이터, 그죠? 이렇게 하고 뭐 점 그려라, 뭐 이거 색깔 뭐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아까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가 됐을 때, 그죠? 이렇게 수직이 돼서 순이익이 0 아니면 1만 되게, 0 아니면 1만 나오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이 됐죠. 아까 전에 어떻게 됐어요? 아까 전에는 여기서 직선으로 쭉 가는데 지금은 중간에 딱 그어져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1, 이쪽은 0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값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됐죠. 자, 재밌죠 이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이거. 근데 이 데이터는 별로 재미가 없고 이 데이터부터가 좀 재밌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보시면은 하버만 서바이벌이라는 데이터인데 이거 사실 조금 무서운 데이터예요. 이게 뭐냐면은 수술 받는 사람, 그러니까 암 생존율 관련된 뭐 데이터인데 요것도 한 번씩 쳐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UCI 뭐 여기에서 제공을 했고 URL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그리고 4개의 변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설명 변수는 뭐가 있느냐? 수술 받았을 때 나이, 그리고 수술 연도, 양성 림프샘 개수, 요 3개가 있고, 반응 변수는 5년 이상은 1, 5년 이내는 0이에요. 생존한 거. 5년 이상 생존했으면 1이고, 5년 이내만 생존했다? 그럼 2가 나오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데이터가 있는데, 요것도 뭐 따로 치진 않겠습니다. 자, 하버만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었죠. 하버만. 자, 리드 CSV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자, CSV 읽어와라. 어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라. 헤더 파일 포함해서. 자, 그리고 헤더 파일은 포함하지 말라네요. true가 아니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뭐였어요? 자, 내가 헤더 파일 이름을 적어주겠다. age. 그 다음에 그 OPM은 수술 연도겠죠. 그리고 그 양성 개수, 살아있는 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보시면 30살에 암에 걸렸네요. 30살에 64년도에 한 개가 있었고 5년 이상 살았다,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사람 이게 좀 찾아가야 되는데, 뭐 이 사람 같으면은 이 나이에 뭐 이때 수술 받았고 램프종이 10개였다. 근데 5년 이내에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걸로 이제 GLM을 하게 됩니다. GLM 변수를 적용해가지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대로 만약에 적용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적용해버리면은 얘는 지금 1하고 2 이렇게 했죠, 그죠? 근데 반응 변수는 0, 1 혹은 범주형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값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일반 반응 변수가 아니고 범주형으로 바꿔야 돼요.
범주용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뭐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뭐 보시면 서바이벌 번스를 팩터를 통해 가지고 범주용으로 변환시키는 건데 이 그냥 요것만 쳐주시면 돼요. 만약에 0하고 1로 안 돼 있고 1하고 2, 뭐 3, 4로 돼 있거나 뭐 A, B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0하고 1이 아니었을 때는 0하고 1이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요것만 딱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버만 데이터 중에 서바이벌을 팩터로 해서 하버만 서바이벌 얘를 범주로 그냥 바꾸겠다. 그냥 요것만 딱 적어주면은 선언이 되는 거예요. 요거 적어주고 팩터 적어주고 요거 그대로 한 번 더 적어줍니다. 뭐 데이터마다 다 다르긴 하겠죠. 자, 그리고 딱 쳐주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뜬금없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보시면은 인트였는데 이게 뭔가 좀 추가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GLM을 적용을 합니다. 자, H는 데이터를 만들 건데 GLM을 통해 가지고 할 거야. 일반 선형 모델로 하겠다는 거죠. 서바이벌에서 age, 서바이벌, age, 뭐 이어, 암 개수 요거를 설명문에서 다 할 거야. 근데 요거 말고도 그냥 서바이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요렇게만 적으셔도 됩니다. 이게 다 안 적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는 하버만에 있고 패밀리는 노멀리티, 그러니까 두 개밖에 없다. 데이터는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처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은 그 데이터가 우선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자, 나이가 37살에 수술 연도가 1958년, 그리고 램프에 5개, 나이 66, 요거, 그리고 나이가 66, 수술 연도가 60년대, 램프 개수가 32개인, 림프종이 이게 암인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의대가 아니라서. 자, 이 데이터를 넣습니다. 자, 뉴 패티언츠 한 다음에 데이터 두 개를 넣었죠, 그죠? 데이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넣습니다. 쭉 데이터를 넣고 난 다음에 계산을 딱 했어요. 자,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입 리스폰 리스폰 해가지고 뭐 출력해라 뭐 이런 건데, 요건 뭐 그닥 그렇게 뭐 중요하죠, 그죠? 0하고 1로 출력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측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은 이제 이거 예측한 값이에요. 그러면은 0.2222 요까지 할게요. 0.22이고 얘는 0.844예요. 첫 번째 한자는 0.22이고 두 번째 한자는 0.844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이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죽을 확률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죽을 확률이니까 100 빼기 이 숫자 하면 돼요. 100 빼기 앞에 숫자. 여기 반올림 했죠. 반올림 해가지고 223이고 여기 반올림 하면 225죠. 그러면 죽을 확률이 이 뒤에 있는 거니까 100에서 얘를 빼면 뭐가 돼요? 이 숫자가 생존 확률이죠. 5년 이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환자는 2225인가 그렇게 나왔는데 반올림해서 226이 됐는데 첫 번째 환자는 5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22%고 두 번째 환자가 5년 이내 사망할 확률은 84예요. 84%. 그러면은 요 두 개 빼주면은 5년 이상 살 사람은 얘는 77%고 얘는 15%인 거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이 재밌죠, 그죠? 사람 죽은 거 가지고 재밌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뒤쪽에도 나올 텐데 대학교 합격률 이런 것도 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 점수 뭐 제가 수능을 안 치지 수능을 한 20년 전에 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요즘 뭐 수능 가지고 대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뭐 내신 성적 그리고 뭐 무슨 성적 뭐 표창장 개수 봉사활동 시간 이런 걸 다 넣어요. 그런 다음에 A 대학교에 이제까지 합격한 사람들의 전체 평균을 해봐요. 그죠? 그런 다음에 A 대학교에 합격한 사람들이 뭐 표창장 한 개가 있으면 좋고 뭐 교장 이상의 표창장 하나
그리고 성적은 뭐 전체 점수는 뭐 이상 했었을 때 합격률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내 걸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겠어요? 합격할지 합격 안 할지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런 거 할 때 이게 아주 재밌다고 보기는 그렇고 이거 이제 그런 걸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데이터가 많이 있으면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자, 이제는 특징 선택이에요. 자, 특징 선택. 이거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일부 설명 변수만 선택하는 작업을 특징 선택이라고 합니다. 특징 선택. 요것도 좀 재밌어요. 자, 설명 변수의 중요도를 계산하고 중요도가 높은 변수를 자동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버만 서바이벌의 경우에는 수술 연도는 생존과는 별 문제가 없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수작업으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여기에 오퍼 이어가 있었는데 오퍼 이어가 빠졌죠. 그죠? 보시면 오퍼 이어가 있었는데 이제 오퍼 이어가 빠졌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자, 계산하고 난 다음에 퍼센트로 확인하고 아까 전에 그 새로운 환자 그걸 그대로 넣는 거예요. 수술 연도를 빼고 데이터를 집어넣죠. 그랬을 때 계산해 보니까 자 22%고 84%죠. 아까 전에 어때요? 22% 84%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그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 없는 거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보고 난 다음 사람이 거기서 이 전체 데이터가 있지만 그 중에 요 데이터는 필요 없네. 그러면은 빼줘도 상관은 없다.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자, 로지스틱 회기입니다. 자, 요것도 참 재밌습니다. 로지스틱 회기도 재밌는 건데 아이고. 자, 반응 변수가 아까 전에 비슷해요. 앞에서 한 거랑 비슷합니다. 반응 변수가 두 가지 값만 가지는 경우에 회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거짓, 성공 실패, 환자 정상, 생존, 뭐 승리 패배 요거를 이제 하는 건데 자, 설명 변수를 x로 두고요. 설명 변수를 x로 두고 반응 변수를 l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가로축을 x, 세로축을 l로 나타내서 하게 되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직선으로 했었죠, 그죠? 이렇게 일반적인 보통의 선형 회귀 방식은 선형 회귀 함수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로지스틱 함수, 그러니까 로직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휘는 건데 얘는 둘 중에서 하나예요. 휘는 거, 그럼 휘는 거는 언제 사용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휘는 것도 앞에 그 합격률이라든지 뭐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한 것처럼 이것도 정말 많이 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반응 변수 L은 여기서 나오는 L이에요. 자,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니까 로지스틱 회귀를 모델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짓 함수라고 부르는 식2를 사용할 거예요. 식2 요거를 사용 안 하고 요거는 아까 전까지 했던 거죠. 식2 새로운 식이죠, 그죠? 이 식을 활용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기계가 다 해주는데 우리가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자, 그림 7번의 7번의 B 이 그림처럼 이제 나타내는데 가로축을 L, 세로축을 Y로 나타내고 Y는 0하고 1 사이에 축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Y는 0하고 1 사이로 쭉 줄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죠? 0하고 1.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게 되는데, 뭐 식을 계산한다거나 이렇게 묻는 문제는 이런 건 없습니다. 뭐, 로지스틱 함수가 뭔지 물어보는 건 있을 수도 있어도. 자, 그리고 L을 잠복 혹은 은닉 함수, 은닉 변수, 잠복 변수 뭐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일반화 선형 회귀. 회귀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죠, 그죠? 돌 회자에 돌아올 귀자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일반화 선형 회귀는 두 단계 변환이 있다. 그래서 일반화 선형 회귀에는 로지스틱 회귀뿐만 아니고 지수 회귀, 그리고 포화송 회귀,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는 식 1, 식 2를 사용하게 되고 식 2 같으면 링크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링크 함수라고 얘기해요. 이거 시험 문제를 제가 왜 못 내냐면은 제가 한번 착각을 하고 이거 시험 문제 한번 낸 적이 있는데 이거 친구들이 답을 못 적어요. 왜 답을 못 적냐면은 우리 인터넷으로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이 식을 못 적었어. 제가 그거를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못 적었고 그래가지고 근데 맞춘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뭘로 놔두면 돼요. 1 나누기 가로 한 다음에 1 더하기 2 마이너스 1 죄송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적은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거는 뭐 비슷하게 적은 사람 다 점수 주긴 했는데 이번엔 그런 실수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뭐 링크 함수, 링크 함수죠. 네, 이런 거 이제 링크 함수라고 한다. 방금 얘기했던 거. 자, 이제 UCLA 어드미션이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요게 아주 재밌습니다. 코가 맹맹하네요. 자, UCLA 어드미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데, 자,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는 ADR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대학원 입학 관련돼 있는 데이터예요. 이거를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UCLA 해가지고 요것도 뭐 그림은 다 돼 있으니까 뭐 요 뒤에 보면은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자, UCLA 같이 실습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자, UCLA라는 데이터를 만들 거야. 그리고 read CSV 데이터를 읽어올 거야. 어디서? 여기에서 읽어올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자, 읽어와서 자, 요약본을 봤어요. 그러면은 admit, grade, GPA, rank 이렇게 붙었죠. 자, 그러면은 admit은 뭐예요? admit은 불합격은 1, 합격은 0이 아니고 거꾸로 얘기했네요. 불합격은 0, 합격은 1 이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GRE 이거는 수능 점수 비슷한 거죠. 그죠? 수능 점수를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대학교 다녔을 때 학부 성적이 여기 있습니다. 자, GPA가 있고 마지막 랭크 해가지고 출신대학교 해가지고 그 출신대학교가 좋은지 나쁜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이렇게 집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플롯 UCL을 했어요. 플롯 UCL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세로축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 어드밋, GPA, 랭크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이제 쭉 나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이렇게만 보면은 야이씨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그럼 이 합격률만 보면 되겠죠. 이쪽으로 되는 게 다 합격이죠. 합격 불합격만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 가공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내가 넣어놓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림으로 좀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ggplot이랑 dplyr 요거를 두 개를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두 개를 추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뒷장에 있으니까 뒷장에 거 그냥 보면서 할게요. 자, 이거 제가 왜 안 치냐면 이거 치면서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다 치면서 치고 난 다음에 결과 보여주고 어차피 여기 뒤에 보면 결과가 있거든요. 결과가 있는데 치고 결과 보여주고 치고 결과 주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의외로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 읽어주고 난 다음에 뒤에 그냥 결과를 봐주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도 이상하게 잘 안 나오네요. 자, UCLA를 할 거고 ggplot을 활용할 거야. 그리고 이게 그레이드 이게 수능 점수였죠. 또 헷갈리네. 자, 수능 점수 그리고 합격 여부 그리고 포인트로 보여줘라. 자, 1번을 딱 쳤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 1번 데이터가 이렇게 떴습니다. 자, 1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굳이 이건 뭐 합격 불합격이 0하고 1로 있긴 한데 여기서도 자, 보세요. 400 받은 사람이 합격도 있고 불합격이 있다는 거예요. 합격도 있고 불합격도 있으니까 야이씨 이거는 아무도 필요 없구나. 이거는 뭐가 잘못됐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2번에다가 자, 이번엔 포인트가 아니고 지터라는 데이터를 했습니다. 지터는 이제
잡음을 넣은 거예요. 잡음이 뭐냐면은 자 0하고 1로만 데이터를 넣지 말고 0하고 1로만 하지 말고 이 수능 점수에 관련돼 가지고 두 개로 한번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확실히 이렇게 구별이 되긴 하죠, 그죠? 자 예를 들면은 자 1 범주에 있는 사람 중에 요 사람 겨우 합격한 사람이 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겨우 합격한 사람들이겠죠. 겨우 합격한 사람들의 수능 점수나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그냥 그림만 숫자 뭐야 저 중간에 들어가는 점이죠. 이거 콜은 어드밋 안에 있는 거에다가 색깔을 넣었죠, 그죠? 자 색깔을 넣으니까 어때요? 합격한 사람들은 파란색, 불합격한 사람들은 검은색 이런 식으로 잡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아 합격한 사람 중에서 성적이 낮은 수능 점수가 낮은 사람들 중에서도 합격이 나올 수 있구나. 자 그리고 수능 점수가 높은 사람들 있죠. 이런 높은 사람이죠. 높은 사람들 중에도 떨어진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죠. 떨어진 사람도 있구나. 또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팩터 어드밋을 집어넣는데 자 이제 하나씩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팩터 어드밋. 자 4번 넣었죠. 이게 이제 범주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범주형으로 나타내가지고 이거는 뭐 사실 팩터 어드밋을 넣으면은 이거는 그라데이션을 넣었는데 그냥 두 가지 색깔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 색깔, 불합격한 사람 색깔 이런 식으로 확실히 구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어드밋 한 다음에 하이스트 0.1 그리고 뭐 이렇게 해놨죠. 이게 뭐냐면은 이걸 더 좁히라는 거예요. 자 0.1 그리고 그 높이하고 넓이를 딱 지정해가지고 그냥 확 벌리라는 거예요. 여기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얘들을 그냥 좁히라는 거예요. 확 좁혀버렸습니다. 확. 자 그래서 확 좁혀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가 0.2, 0.6 1이겠죠, 그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냥 다 됐죠. 자, 그럼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서도 아까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수능 점수가 높은 애들이 합격이 많이 된 거는 알겠지만 수능 점수가 낮은 애들도 500점 밑으로 이렇게 맞은 애들도 합격이 있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수능 점수만 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수능 점수에 비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더 한번 정갈하게 한번 해보자. 그때 이제 그리드 엑스트라라는 거를 라이브러리를 또 추가를 합니다. 이것도 기본으로 추가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P라는 데이터를 우선 만듭니다. 자, P라는 데이터를 만들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UCLA 데이터에서 GG 플롯을 만드는데 GPA하고 합격률을 보여달라. 그런 다음에 잡음 넣고 뭐 높이하고 했죠. 자 그리고 P2라는 데이터를 만드는데 대학교 랭킹하고 합격 여부를 보여달라라고 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뒤에는 또 뭐 쭉 돼 있고 그런 다음에 딱 나왔어요. 자 학부 점수 관련돼 가지고도 학부 점수도 보니까 학부 점수가 4.0 이렇게 됐는데도 불합격이 있구나. 그죠? 여기도 어때요? 대학교 랭크가 물론 1이랑 4랑 3이랑 뭐 비교해보면은 1인 대학교인 애들이 불합격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물론 4가 더 많긴 한데 4나 3이 더 많네요. 3이 더 많긴 한데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4등급인데도 합격하는 애들도 있고 1등급인데도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거죠. 2등급도 마찬가지, 3등급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 개의 데이터를 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뭐 최종 모델을 계산을 이제 하는 건데 최종 모델 뭐 계산하는 거 요거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테니까. 자 M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 GLM을 만들 거야. 그리고 나다음에 모든 속성값 다 넣은 거죠. 어드밋, 수능 점수, 또 학부 뭐 이런 거 다 집어넣겠다. UCL에서 가져오고 두 개의 데이터로만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서머리 정리해라. 자, 우쿠라가 아니죠. 우쿠라 이거 저 누구냐 UCLA 하면 김은국이 라디오에서 우쿠라 대학을 나왔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거만 자꾸 우쿠라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쿠라가 아니고 UCLA 뭐 UCLA나 우쿠라나 뭐 그죠? 자, 정리를 해라 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물론 이 정리된 값을 가지고 뭘 이제 볼 수 있는 건 딱히 없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프랙티드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할 건데, 자, 데이터를 넣어봤어요. 데이터를 넣어보니까, 자, 수능 점수, 학부 점수, 그리고 대학교 랭킹 이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딱 집어넣으니까, 그런 다음에 프랙티드하고 계산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18이 아니죠. 0.1869631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반올림을 하면 뭐가 돼요? 18.7%가 나오는 거죠. 합격 확률이 18.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대학교 합격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뭐 이런 거 다 이걸로 합니다. 다 요 R 랭귀지 가지고 해요. 뭐 대학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재밌지 않습니까? 요거 잘 활용만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 많은 곳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수업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필요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은 실제로 정말 재밌는 데이터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서바이벌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컬런 데이터를 하는데 아까 전에 저 환자 있었던 거 있죠? 그거 가지고 하는데 거기 이제 결책 자료가 있을 경우가 결책 자료가 있는 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범주형하고 숫자형 이게 막 혼재되어 있고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뭐 다운받는데, 자, 콜론 데이터가 뭐냐면은 뭐 ID, study, RX, 성별, age, 이거 뭐야 이거는 저 뭔지 모르겠네요. 자, 네, 뜻을 이게 뭐 의학 용어도 보니까 하도 모르겠네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자, 도움말을 물어봤지만 영어라서 도움을 얻을 수가 없네요. 자, 하지만 다행히도 여기에 한글로 돼 있죠. 자, 16개의 변수가 있다. 변수가 엄청 많죠. 자, 보시면은 환자 번호 이거 뭐 거의 필요 없는 거고. 자, study는 뭐냐? 샘플이 1이다. 모두 조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RX 이건 뭐 수술을 했냐, 약물 치료를 했냐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섹스 이거는 성별을 나타낸 거고, age 나이, 어스트랙트 결장 여부, 그리고 퍼포 구멍 여부, 그리고 adhere 그러니까 그 암이 장기하고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이걸 얘기한 거고, 노드는 림프 절수,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결국에 궁금한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반응 변수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설명 변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뭐 환자마다 두 개씩 데이터가 있죠. 그죠? 두 개씩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플롯을 하게 되면 엄청 많죠. 그죠? 야, 이거는 뭐 뭘 할 수가 없구나. 그죠?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GG 플롯을 통해 가지고 좀 이쁘게 보면 되겠죠. 자, GG 플롯으로 상세하게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tent status, age status, sex status, node status,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네 개를 뽑아가지고 각각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P1 우선 만들어요. 자, extent status 관련된 데이터는 P1에 집어넣고, P2는 나이하고 스테이터스, P3은 성별하고 스테이터스, 4는 암 개수하고 스테이터스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총 4개의 데이터를 생성을 했죠. 자, 4개의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레이드 어레인지 해가지고 그림으로 나타내줘 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익스텐트는 침습 깊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암이 얼만큼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냐 뭐 이런 거죠. 뭐 넓게 퍼졌냐 뭐 이런 거겠죠. 자, 보시면은 익스텐스 해가지고 뭐 보시면은 뭐 재발 상황 뭐 이런 거 하는데,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요즘 그림으로 사실은 보면은 좀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나이하고 해보니까 나이에서는 뭐 산 사람 죽은 사람 이거 구별하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성별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완전 몰려있죠, 그죠? 성별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자, 그리고 노드는 네, 이
네, 노드는 뭐 보시면은 네, 거의 다 많은 만수 죽었다 뭐 이런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스테이터스를 이제 반응 변수로 하고 난 다음에 GLM을 적용을 합니다. 자, M이란 데이터를 만들어서 자, GLM 스테이터스부터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데이터는 컬럼에서 가지고 오고 두 개만 사용을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쭉 계산이 됐죠. 그리고 각각의 변수에 관련된 값이 이렇게 다 계산이 되고 난 다음에 떴습니다. 자, 그런데 해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결체값이 있는 거죠. 그죠? 결체값이 몇 개예요? 네. 82개의 결체값이 있는 거죠. 그러면 결체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제거하는 거 NA omit. 이거 기억나시죠? NA omit. 발음이 좀 이상해서 기억나실 거라 믿습니다. NA omit을 통해 가지고 결체값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66점 이렇게 나왔는데 결제값 제거하니까 비슷하게 나오네요. 그죠? 근데 왜 같은 값이 나왔냐? 그래서 이거 읽어보면은 결제값은 자동으로 제거해준다. 자동으로 제거할 거면 그냥 자동으로 제거해준다 이러면 되지. 굳이 NA 오밋을 해가지고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자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실습해보라고 이러는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터디 반응 개수가 NA. 자, 설명 변수를 보면 스터디 변수 모두 1을 가지고 있고 변수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스터디는 필요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GLM은 분별력 없는 변수도 자동으로 제거해준다. 이것이 그럼 이것도 해줬으면 이거는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자, 어쨌든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아주 좋죠, 그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너는 이거 다 실습했냐? 이게 방어적 코딩이라는 겁니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줘야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는 코딩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방어적 코딩인데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뭐 저 거의 첫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걸로 먹고 사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네요. 자, 어쨌든 자, 데이터를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환자에 대해서 E-타입 2인 샘플과 1인 샘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은 데이터가 두 개 필요 없죠.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럼 홀수법만 가지고 오고 E-타입과 타임 변수를 제외를 하고 그리고 ID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ID도 필요가 없었죠. 그죠? 그리고 설명 변수 중에 study time, E-타입, ID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적혀있죠. 그죠? 네, 이렇게 다 적어줘야 되네요. 그죠? 딱 적어줍니다. 자, M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GRM 스테이터스는 RX, sex, age, abstract, perform, adhere, node,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걸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하고 둘 중에서 한 개의 반응 변수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각각이 생존 확률로 해서 다 계산이 되죠. 그죠? 쭉 계산이 됐습니다. 자, 계산이 됐는데 데이터는 아무리 봐도 지나치지 않다. 그냥 열심히 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보고 그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보시면 자기가 데이터 성질을 다루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거 저도 이제 논문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논문 같은 거 이제 쓰다 보면은 데이터가 제대로 안 들어갔을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다 보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보시면은 데이터가 특히 이렇게 변수가 정말 많은 경우에는 뭐가 필요 있고 뭐가 필요 없고 이것도 확실히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일일이 다 쳐봐요. 다 쳐보고 야 필요 없구나 이거 빼고 쳐보고 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드론 관련된 논문을 쓰는데 드론 뭐 프로펠러가 4개가 있으면은 뭐 내가 쓰는 논문에서 이 4개 중에 프로펠러 1개를 좀 최대한 뭐 적게 뭐 돌게 한다든가 이 2개가 적게 돌게 한다든가 아니면 3개가 적게 돌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다 만들어요. 다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필요 없는 걸 막 찾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뭐 쓰실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뭐 콜론의 경우에는 타임 속성과 반응 변수를 모델링하면 아무 의미 없다. 왜냐하면 타임은 환자 병 재발 사망일수 기록한 건데 완치할 건지 뭐 예정을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래서
타임은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이제 범주형 이제 팩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계속 하게 됐죠, 그죠? 범주형은 순서값 그리고 명칭값 이 두 개로 구별이 됩니다. 순서값은 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부여하면은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되면은 A, B, C, D, F 학점이 되면은 1, 2, 3, 4, 5로 표현해가지고 거리 계산이 되고 뭐 그 아까 전에 그 대학교 합격률이었죠. 그거는 랭크 값도 순서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리고 명칭 값은 죄송합니다. 자, 명칭 값은 거리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정수를 부여하더라도 거리 개념이 없으니까 모델링을 그대로 참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명칭은 A, B, O, AB형 뭐 이렇게 된 거 지역이라든지 요거는 거리 개념을 뭐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콜론 데이터 범주형을 하게 되면은 RX 변수를 하게 되면은 RX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에 되게 되고 이제 RX에서 RX 레벨하고 RX 레벨 더하기 OFU 이 두 개로 바뀌게 되고 이 두 개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숫자형 변수를 찾아가지고 사용자가 찾으려고 하는 그 값을 찾아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뭔가 좀 중간에 끊어진 느낌이죠, 그죠? 중간에 끊어진 느낌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하고 연결돼서 그래요. 다음 주하고 일부가 연결돼서 그런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암이라든지 뭐 아까 전에 합격률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할 때 요 오늘 했던 GRM을 하게 되면은 좀 활용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죠? 그 요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그 암 관련된 거는 이건 너무 좀 복잡하니까 그렇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그러니까 동대학으로 안 갈 수도 있죠, 그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 대학교에 있는데 A 대학교 다니다가 아씨 나 서울대나 뭐 카이스트라든지 연고대라든지 뭐 이런 데 한번 가고 싶다. 그런데 가고 싶다 하시면은 내 학부 점수랑 수능 점수랑 이런 거 비교해 가지고 값을 넣어 해 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내가 합격 여부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건 그래서 의외로 정말 많이 쓰이는 거니까 이거는 한 번씩 해보시면 좋습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좋고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없진 않죠, 그죠? 재미없나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수업이 총 5번인가 남아있는데 하나 둘 셋 넷 있고 그러니까 수업이 한 번이 비죠, 그죠? 수업은 한 번 비는데 그거는 한 번 비는 그건 그냥 나중에 설명할까요? 뭐 하나 남았을 때 뭐 그때 설명하는데 그 어쨌든 한 주가 비는데 한 주가 비는 거는 중간고사 치기 기말고사 치기 전에 전체 그러니까 기말고사까지의 범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공부가 아니고 정리 제가 서머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리를 해서 그래도 조금 더 그 기말고사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거 좀 배우시느라고 이거 좀 많이 어렵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익숙치가 않으셔가지고 이게 좀 많이 어려우실 텐데 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뭐 평생 뭐 써먹지도 않을 거를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이거 쓰실 분들이 한두 명은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통계 관련되거나 회사 가셔도 이거 쓰실 일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 엑셀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엑셀로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 한번 구동하는 걸 보여주면은 진급하고는 상관없겠죠. 진급하고는 상관없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은 뭐 언제든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